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EBSI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할 텐데요. 일단 2022학년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2018이고 우리 아이가 고3이 될 때는 2021이죠. 근데 대학교 1학년은 2022년에 되죠.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학교 1학년생이 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능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너무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면서 왜 하필 우리 아이부터 바뀌냐 이런 좀 불만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일단 검색을 좀 했어요. 2022 수능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뀐다는 것들을 이제 기사로 일단 접했고요. 기사 검색을 제일 처음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찾아간 곳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서울대를 갈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 입시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곧 우리나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고 입시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갈 실력은 안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쯤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띠로리 아니고 아로리라고 서울대에서 발간한 웹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거기 입시 정보에 가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PDF 파일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됐던 자료고요. 실은 그걸 다 복사해 오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자료였습니다. 서울대에서 발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자료. 오늘 자료집도 제가 봤더니 상당히 쉽고 자세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자료집뿐만 아니라 그 자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네요. 동일 인물 맞고요. 네. 제 인생 사진입니다. 네. 제 이름이 좀 남자 이름 같죠? 그쵸? 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희 집이 형제가 많습니다. 딸부잣집. 딸 5의 막내 아들.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고 그렇게 뭐 유복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우리 엄마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아침에 보온 도시락통을 이제 5개 깔아놓고 밥 담던 모습도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나고 한 해 그 대학생이 한 3명인 그런 해도 있었어요. 학비만 해도 엄청났겠죠. 그렇죠? 그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님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공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공부하려는 의미가 있어야죠. 공부하려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 이유가 효도였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글쎄 공부 너 왜 하니? 뭐 이렇게 하면 시켜서 하죠. 뭐 하라니까 하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너 공부를 왜 하니? 그 이유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이 모양인 이유는요. 이름을 저렇게 남자 이름처럼 지으면 남동생을 본대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중간에 이제 개명도 하려고 알아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재판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변씨에 어울리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변춘수로 남아서 변씨 가문의 그 명예를 드높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명문 여고가 대전여고와 이제 충남여고인데요. 제가 이제 충남여고에 입학을 했어요. 초, 중 때는 그래도 이름을 좀 날렸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도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많이 적응하는데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실제로. 왜냐면 날고 난다는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반배치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딱 성적이 반에서 중간이었어요. 반에서 중간. 충격 받았고, 우리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고1 때 저를 상담해 주시는데, 춘수야, 우리 고3 열심히 지내가지고,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충남대학교거든요. 충남대학교에 이제 장학금 받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충남대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저도 이제 생각하기를 서울대가 아니면 충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특히 또 여학생이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를 간다면, 사립대학교 간다면 학비에다 생활비까지 고려를 해야 됐으니까요. 부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래 충대 4년 장학금 받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노력파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누이 이제 강조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시간이고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복습을 꾸준히 했고 그래서 성적이 차근차근히 올랐어요. 그래서 고3 때는 한 전교 한 10등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내신으로는. 그래서 혹시 자녀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다면 그 문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명 학원에 보내지 않아서 아니면 유명 선생님의 인강을 듣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고 내신의 수행평가라는 거 역시 학교 선생님이 내시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은 집중했기 때문에 내신은 어느 정도 됐는데 전교 10등권에 들어왔는데 고3이 돼서 모의고사를 쳐도 전교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진짜 수능은 다른가 보다. 진짜 머리가 따로 있고 학원을 다녀야 해결되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좌절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좌절시킬 수는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농담으로 야 내가 자식을 6명이나 낳았는데 그중에 한 명은 서울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농담으로 듣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좀 독한 방법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딴 공부를 해선 절대 안 돼요. 가끔 고3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 좀 안타까워요. 다 도움이 돼요.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접, 자기소개서 쓸 때 다 도움되죠.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데 나 혼자 다른 공부를 한다고 그게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그건 절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3 때까지도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했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날 들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일단 복습을 해요.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과목당 한 5분이면 끝나기도 하거든요. 복습을 하고 매일매일 국영, 수, 탐 순으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매일. 한 과목이 아니라 4과목 다.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고. 근데 제가 그런 성적을 갖췄지만 저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 가고 싶은 대학이 없었어요. 학과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너 장래희망이 뭐야? 어디 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니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도 많고요. 근데 그거는 그 학생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여러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케이트도 타보고 글도 써보고 여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냐면 그래 꿈이 없을 수 있어. 그건 네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그때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찾아도 돼. 근데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은 일단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이건 개그맨 이윤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까는 일과 같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일단 만들어두면 나중에 가고 싶은 곳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공부의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 책자를 펼쳐놓고 어디를 갈까? 저는 이과였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생명이 좋았고 생물이 좋았고 자연대학교에도 생물학과가 있고 공대에도 무슨 생명이 들어간 학과가 있고 사범대에도 생물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좀 바보같이 사범대가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도 교대랑 사대가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교대 있죠, 부산교대. 거기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그 임용고시 합격률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대에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쉬워요. 근데 사범대학은 각 대학별로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 있고 부산대학교에도 사범대학 있고, 사범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생물교육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사범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뭐 사립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각자 채용이 되지만, 국공립은 이제 임용고시를 치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볼까 대전으로 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뽑는 인원수로 인해서 서울 임용고시를 치렀고, 그렇게 치르면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로 발령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격률이 약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범대는 교대보다는 입학이 쉬워요. 그렇지만 졸업하고 국공립 선생님이 되기에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해서 처음에는 중학교에 발령이 났습니다. 면목 중학교에 발령이 났고, 여기서 6년 근무한 후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겠다.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갔고요. 전에 이제 중학교에도 있어봤고 고등학교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거짓말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중학교는 과학 하나예요. 과학책이 한 권인데 고등학교는 과학책이 되게 많아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근데 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이미 중학교 과학 속에 숨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배우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고등학교 때 진짜 어려워지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을 배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EBS-I 강의도 찍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 오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는요, 현재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EBS-I 컨텐츠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오면서 왜 우리 아이부터야 이런 고민하셨을 텐데, 불만.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고1, 고2들은 또 무슨 불만을 갖고 있냐면 왜 바뀌어? 그럼 나 재수 못하잖아. 이런 고민하거든요. 아예 출발선상을 똑같이 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 이제 불만은 접어두고 우리 아이부터 새롭게 바뀌면 내가 많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생들이 끼어들기 조금 어렵게 변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고등학교 왠지 무서운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무섭긴 했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이 밀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서는 아무리 푸시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로 필요한 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에요. 되게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요.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공부 왜 하니?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효도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요.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요. 이거면 제일 좋고, 그게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진로를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런 이유가 절실한 학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때 어떤 과목 순으로 공부해야겠다. 자녀 스스로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물론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냐.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달라지는 건 제일 큰 건 그거 같고요. 뭐부터 준비하면 되나? 일단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중학교 생활에 집중하시고, 이제 중3 때 겨울방학이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가 조금 중요한 시기긴 한데, 그때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EBS-I의 무료 강의들이 많거든요. 고등 예비과정이라는 이런 강의도 있고요. 그런 것들 하나씩 들으면서, 솔직히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3 겨울방학 때 예습을 얼만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간접 경험하다 보면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서. 그리고 잘 읽고 잘 쓰는 능력.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물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막 수학의 정석 사서 앞에 부분만 까매졌거든요. 집합 부분만 다들 선행을 하긴 하는데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번 들은 내용은 또 두 번 들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디까지 진도를 빼줘야겠다 이런 부담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 통하는 이제 학습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집에 저렇게 미니 칠판이 있어서요.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서 했대요. 물론 시간은 훨씬 많이 걸렸겠죠? 바보 같은 짓인가요? 아니요. 저 학생은 아마 저 내용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칠판이 없다 하더라도 연습장에 백지복습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에 그날 강의에 들었던 것을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이런 복습이 모든 과목 통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없다.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 도중에 막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실력은 오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스스로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과목입니다.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학생들이 깨우친다면 아무 사교육 없이도요. 학교 수업만으로도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고 네, 이제부터 이제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입이고요. 달라지는 점은 국어에서는 이제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지금 현재는 가형이 이과입니다. 이과. 나형이 문과예요. 근데 문이과 이제 폐지되고 공통적으로 수1, 수2는 봐야 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도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택할 것이고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택할 것인데 기하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과목입니다. 어려워서 원래는 빼려고 했었으나 수학계의 그 입장에서 저거를 아예 빼버리면은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막판에 들어간 과목이고요.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아마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공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해야 한다. 이렇게 과목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고2 겨울방학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여기 지금 영어가 빠졌는데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능은 국어, 수학을 오전에 보고요. 점심 먹고 나서 영어 보고 한국사 보고 그 다음 탐구 봅니다. 영어, 한국사는 표에 안 나온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탐구 과목은 현재 문과 학생들은 사회 몇 과목이죠? 네, 9과목. 네, 9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택하고요. 이과 학생들은 과학 8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택하는데요. 이제 그거 폐지되고 9 플러스 8, 17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을 택하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아무 제한이 없는 학교라면 학생들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쉬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생활과 윤리, 과학에서는 지구과학 1을 택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오히려 사탐 2과목 택해도 되거든요. 사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아마 제한을 둘 겁니다. 우리 학과에 진학하려면 과탐에서 2과목 택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둘 거고요. 실제 현재 수능에서는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 이과를 진학하려면
과학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택해야 된다라고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2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바보라서 택한 게 아니라 그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과목을 택하면 일부 의대에선 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하는 그 대학과 학과에서 탐구 과목에 대한, 수학 과목에 대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지원할 때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고요. 제2외국어 이제 한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웃긴 일이 아랍어를 가리키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2외국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아랍어예요, 아랍어. 왜 그럴까요?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찍어서 맞춰서 운이 좋아서 내가 2등급이 떴다. 그러면 어떤 대학은 각 영역 했을 때 몇 영역의 합이 몇 등급 이상이면 합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남아서 아랍어를 막 봐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90점 이상만이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순으로 제가 학습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일 잘 들어야 되고, EBS-I에서는요. 고3이 되기 전에 고2 겨울방학 때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가 열려요. 선생님이 직접 책을 쓰시고 그 책으로 강의가 열리거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를 고3이 되기 전에 한번 들어두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념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미 수능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해년도 수능 문제, 몇 해년도 모의평가 문제가 이미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고3쯤 될 때쯤 되면 각 그 파트별로 아마 잘 정리된 기출문제집이 시중에 이제 깔릴 겁니다. 그 기출을 잘 봐야 돼요. 그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기출문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신 성적은 잘 나왔지만 수능은 잘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건 고3이 돼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실전 연습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고, 이제껏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잘 봐야 되고 실전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국어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 비중이 30% 이상으로 전망 이렇게 써 있지만, 아까 1교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정시대 수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로 이제 선택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이 가장 크게 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사라지고 수학원, 수학2는 이제 공통으로 봐야 되는 과목,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인데 아마도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택할 것이고, 이과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정하는 상황을 잘 봐서 아마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고요. 특히 대학교 그 이공계열 쪽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제발 미적분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공부가 고등학교 때 끝날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미적분하고 기하는, 특히 이공계열은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도 대학을 그쪽으로 진학을 할 거라면 고등학교 때 공부해 두는 게 낫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앞에 처음 나온 이 수학은 고1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고1 때 배우지만 저게 이제 기본이 되고요. 이제 수학원, 수학2가 공통 과목이고요. 밑에 세 과목 중에 택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왜 문과 아이들까지 해야 되냐? 필요해요. 경영학과라든가 다른 문과 계열의 학생들도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의 기본은 통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해하지 마시고 공부해 두는 게 좋아요. 여기. 네. 영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평가고 우리 아이들이 치룰 영어도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절대평가와 이제 상대평가의 차이는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본 학생들 중에 앞에서 4%까지만 1등급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 수능이 쉬웠으면은 막 95점이 1등급 컷이기도 해요. 95점 이상만 1등급 이런데요. 이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학생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1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고요. 한국사도 변화없이 절대평가고 만점이 50점이거든요. 40점 이상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1학년에 이 한국사를 배우게 되어 있고 고2, 고3 동안에 다른 사회 과목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수능에 한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배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만의 한국사 노트를 만들어 두고 그걸 2년 동안 보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감을 잃지 않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고2, 고3 지나면서 한국사를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이 한국사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조심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탐구 영역이 이제 좀 많이 변하는 부분인데 사회과학 계열 없이 택 2과목이고요. 그럼 어떤 과목을 택하면 되냐? 일단은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 유리한데 아니에요. 저거 좀 제가 수정하고 싶어요. 일단 고2 겨울방학 때까지만 확정하면 됩니다. 고2 겨울방학 때까지. 아직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잘 배우고 나서 내가 이 과목에 흥미가 있구나. 이 과목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후 고2 다 마치고 겨울방학 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혹시 어떤 과목을 택해라라고 지정하진 않는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정해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좀 중요한데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이런 과목이요. 선택하면 되고요. 자, 사회탐구 이제 9과목의 이름인데요. 한번 이름만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과목 뭘까요? 여기서. 네, 생활과 윤리. 또 생활과 윤리만 네, 사회문화도 많이 택해요. 사탐 학생들 현재 그 2과목 중에 많이 택하고 있고요. 과학탐구는 물화생지, 앞글자 줄여서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과목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현재는 이 8과목 중에 이과 학생들 2개 택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는 과목이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이렇게 많이 택합니다. 지원, 생원, 화원, 물원 순으로 지금 선택자 수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과목은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2과목 중에서는 생투가 가장 인원이 많지만 원과목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훨씬 적은 학생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대를 희망하는 그런 재수생들이 막판에 이제 생투를 많이 택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게 8과목이고요. 네, EBSI의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사이트 주소는요, ebsi.co.kr.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 사이트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로리 여기 서울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중3 학생들 겨울방학 때요. EBSI 사이트에서 고등예비과정이라는 강의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교재 이런 말 하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교재입니다. 여기서 물론 70%에서 50%로 연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교재에 대한 강의 EBSI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체 다 들을 필요 없고 여기 몇 쪽에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만 골라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인덱스가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EBSI 사이트 가셔서요. 좀 눌러보다 보면 대입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 질문. 아까 뭐 저 사범대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그런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이 18시간 내에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마음대로 올리셔도 되거든요. EBSI 대입 상담실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이나 1교일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은 역시 입시 설명회 다시 보기 EBSI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지금 받으신 그 자료집의 PDF 파일도 EBSI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눌러보셔야 돼요. 눌러보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진주 같은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미경 강사님 아세요? 네. 저 그분의 유튜브 이제 짧은 강의 좀 많이 보거든요. 저도 7살 아들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학교 가는데, 그래서 감히 이 선배 엄마들을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김미경 강사님이 이제 올린 그 짧은 영상 중에 우리 아들 꼭 의대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을 키워서 의대 보내는 것보다 어머니가 공부하셔서 의대 가세요. 근데 제가 웃고 넘어갔지만 말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왜 내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까? 그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쩌면 자신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